네, 질의에 앞서서 권익위 숨진 그 김 국장님을 애도하고 다시 한번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데요. 그래도 진실규명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의 젊고 유능하고 강직한 국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은 일입니다. 고인은 권익위의 김 여사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서 조사 책임자로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심경을 토로했고요. 관련돼서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권익위가 실망을 드린 거 죄송하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존경하도록 밀어붙였다. 그리고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이런 마음을 표시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직접 저희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는 확인하셨죠? 오늘 저는 처음 말씀 듣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다 아는 건데 그런 식으로 너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카톡 그럼 저 나눈 메시지도 처음 보셨겠네요? 예, 처음 봅니다. 저 내용을 보십시오.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그러면서 그 지인은 조금만 참으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땡땡땡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이 지인은 원래 청년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내부적 고발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본인이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지문 위원장님이시죠. 그러면서 이 겪었던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면 유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지금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우리 의견들에 대해서 순직 처리 과정에서 고인의 업무 과정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만, 그것도 직접 조사가 아니라 이번에 순직 과정에서 그 조사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현재로서는 자체 조사는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특히 고인의 유족께서도 그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의결권이 없는 실무자에게 외압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러면 위원장님, 고인의 죽음이 단순한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 메시지를 보시면은 이 이유가 어디에서 연유했다는 거하고 상식 있는 분들은 다 추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위원장님이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 따라 가지고 악성 민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고통을 받은 흔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심적인 고통의 이유가 뭔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직원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는데 현재는 고인과 유족들의 그 입장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고인에 관련해 가지고 의결권이 없는 실무자에게 외압을 가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댔는데요. 고인은 이 사안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맞죠? 뭐 그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명품배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과 그동안의 권익위의 행위에 대한 자괴감이 굉장히 심적인 고통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본 보도에 얼핏 저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헬기 사건 직후에 저런 대화가 헬기 사건까지 포함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네네,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뇌부는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직무 연관성이 없고 처벌 규정도 없다고 하면서 종결 처리한 게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정이 지속됐기 때문에 고의적인 심리적인 압박과 심적 고통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 게 대부분 국민들의 판단이고요.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조사나 진실규명이 필요 없다는 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인데 이게 타당하다고 다시 주장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순직 처리라든가 그 관계 부처의 조사가 끝나면은 네, 순직 처리 과정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될 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족부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저는 장례 치르는 과정에서 몇 번 뵙고요.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운영지원과장님이 계속해서 만나서 그분들의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 유족의 요청 사항은 크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순직 인정을 통한 가족의 돌봄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순직 인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훼손 관련한 조사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지금 시점에서 제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재보상법에서 순직 인정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권익위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나 업무 과중은 인과관계에서 굉장히 멀어진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상당한 인과관계라고 하면은 고인의 호소처럼 정승윤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수뇌부의 압력과 강요, 직업적 양심을 버리게 만든 종결 처리, 그리고 이어진 직장 내 인사이동 등 부당행위, 이런 것들이 사망과 연관이 있어야 순직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렇게 순직 인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려면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 권익위 이 관련해서 진상규명 관련해 가지고 순직 처리 과정에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정승윤 부위원장이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가해에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오히려 이것은 사건을 본질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덮거나 다른 식으로 유족이처럼 어려움을 이용해서 순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덜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순직 처리 과정에서 제3 그러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같이 이루어야죠.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의 관계 부처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오히려 그러면 맞다고 최소한 생각합니다. 의혹이 있는 사람, 혐의가 짙은 사람은 빠져야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분들은 지금 조사에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 마찬가지로 회피에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안 지키고 오히려 이게 2차 가해가 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고인이 정승윤 부위원장이 본인의 순직 처리 과정에 실무 지원 책임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아시다시피 사무처장이 바뀌셨고 지금 박종민 사무처장님이 그쪽 그 운영지원과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직 처리 과정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마무리를 하고 사의를 표한다고. 네, 그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위원장님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고 하면 그러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마무리해 주세요. 막은 이유가 한상민 의원님. 어찌 보면 예. 사무처장의 변경 그게 알겠습니다. 다음 예. 질문 드리겠는데 예. 이런 과정은 자, 고인과 자. 유족 그리고 동료에 대한 2차 모욕이고 2차 가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익위원장님, 사무처장이 교체가 되었죠? 예예. 예. 그럼 그래서 그 예. 유족의 지원 전담반 그리고 유족의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박종민 사무처장님이 그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